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7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처음으로 본 것은 20대 때 주변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나름대로 상사분께서 좋게 봐주셔서 친구 딸 중에 괜찮은 여자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로 소개를 해주셨죠. 아무래도 상사분들의 권유이다 보니까 무턱대고 거절하기도 그렇고 저도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던지라 상사에게 잘 보일 겸 해서 만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것이 현재 아내였죠. 아내는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분위기도 약간 어두운 느낌이었지만 그런 점이 이상하게 저에게 더욱더 눈길을 가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일도 열심히 하는 이쁜 아가씨라는 말을 소개 전부터 들었었는데 저를 만나는 자리가 영 불편한지 어색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저는 더욱 마음이 가서 제가 아내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시했었죠. 그렇게 몇 번의 거절 끝에 사귀게 된 아내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저를 거절했었다고 해요. 저희 집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내에 비하면 저는 정말 천국에서 살아오긴 했더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돈은 넉넉하지 못하였고 거기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셔서 그 빚을 갚느라 진짜 힘들게 살아왔지만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제가 학창시절에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이 오로지 공부만 해서 살아왔는데 아내는 어릴 적 아빠가 바람나서 이혼하고 그 뒤로는 장모님과 둘이서만 살았더군요. 장모님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파출부로 나가셔서 일을 하셨으며 아내는 공부를 해야 될 중학생 시기부터 아르바이트가 될 만한 게 있으면 가릴 거 없이 일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한시도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놓은 적 없다던 아내.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자격증도 스스로 모은 돈으로 따고 해서 회사에 취직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자격지심들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나중에 잘 알게 되면 자기로 떠날 것만 같아 밀어냈던 거라고 하던데 저는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며 그녀를 감싸줬죠. 그렇게 1년가량을 아내와 사귀면서 참 좋았습니다만 사귀고 나서 알게 된 점은 아내가 은근히 집착이 좀 있더군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항상 불안하다며 제가 쉬는 날 밖으로 나가는 건 물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걱정하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제가 동성 친구를 보고 온 날도 남자들끼리 모이면 나쁜 데 간다며 수시로 연락하고 제가 대답이 없으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거 말고는 정말 최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항상 제가 무슨 일이 있다면 저의 하루 스케줄에 맞춰서 도시락이나 먹을거리를 준비해 주었고 평소에 제가 영양제를 잘 안 먹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선물이라고 사와서는 손편지와 함께 꼭 챙겨 먹으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을 다 챙겨주더군요. 주변에서도 다를 부럽다고 하고 결혼하면 진짜 아내에게 잘해야겠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연애하다가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집에서도 아내가 참 착해 보인다며 저에게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결혼할 때 그동안 모은 돈과 집에서 지원해 주신 돈으로 신축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내 집안 쪽에서는 돈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냥 혼수 정도로 500만 원 정도 해왔고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하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은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있기 시작하자 아내의 광적인 집착 증세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신이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먹어야 하고 제가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그것도 못 해주냐며 서운해하던 것이 점차 심한 욕설로 바뀌어가고 급기야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광적인 모습들이 보이더군요. 제가 참다가 저에게 또 손찌검을 하려던 손을 잡았더니 아내는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하기를 왜? 나를 때리려고? 그래, 어디 한번 때려봐! 라고 하면서 저를 도발하기 시작하였고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장모님께 연락을 해서 오게 하고서야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여자가 임신하면 좀 예민해지는데 자신이 봐도 좀 지나치니 잘 달래보겠다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장모님이 아내를 돌보며 저는 최대한 아내와 당분간은 한 걸음 떨어져서 지내려고 했는데 그동안 저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장모님께 연락이 와서는 아내가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근처 마트에서 좀 사와 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딸기를 사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의 문을 열자마자 쌍욕이 먼저 들리더군요. 설마 했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내 목소리였고 그 욕설과 반말은 자기 엄마인 장모님께 퍼붓는 욕설이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며 그러니까 아빠가 바람이 났다며 등신 같은 년이라는 말을 장모님께 대놓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넋놓고 멍하니 서 있자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이게 익숙한 일인지 저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네한테는 정말 부끄럽고 못 보여줄 모습을 보였지만 그냥 못 본 척 해주길 바라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장모와 제가 있는 방문을 아내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말하기를 둘 다 거지 같은 것들끼리 그 안에서 뭐하고 있냐고 당장 안 나오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와 반드시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을요. 자기 엄마인 장모님한테도 저렇게 대하는 여자인데 뭘 못하겠나요? 근데 이혼이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산딸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아내의 신경을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했었고 아내는 저한테 더 광적인 모습을 보인 뒤로는 꺼릴 게 없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하고 싶은 대로 했었죠. 이런 상황을 제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 천사 같던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않길래 아내의 폭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동영상 찍은 것까지 보여주자 설마 하면서도 듣고 보여주니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군요. 그 이후 저보고 당장 헤어지라고 이거 사람이 아닌 악마라고 말을 했고 나도 그래야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일단 아내의 뱃속의 아기는 무슨 죄냐고 애를 낳으면 그때 아이를 내가 데리고 헤어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달이 흘러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태어나는 날 저는 이미 장모님께 사전에 말씀을 모두 해놨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장모님이 내심 고민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설득했습니다. 이대로 아이를 저 여자 옆에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냐고. 아이의 건강과 제 삶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아내와 이혼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자 장모님이 우물쭈물 망설이다 힘들게 입을 열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그럼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당분간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요. 사실 자기가 낳은 딸이지만 자기도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내 딸이 자기한테 어떻게 대할지 나조차도 모르겠다고. 그러니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는 말씀에 저는 고민 끝에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말 맞다나 진짜 아내는 엄마고 뭐고 없던 여자의 모습들을 보였으니까요. 장모님이 겁먹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주말을 기점으로 아내가 잠이 든 틈을 타 장모님과 저는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내 눈길을 피하기 위해 근처 모텔을 잡아 장모님과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 있었죠. 당연히 그때부터는 아내에게 전화가 100통도 넘게 왔고 저희들은 그 전화를 무시하자 온갖 욕설과 함께 문자를 보내더군요.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용서받을 생각도 말라고 하더니 거짓말 같게도 그날 밤 저희가 있는 방 안으로 웬 남자가 찾아오더군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길래 처음에는 모텔 직원이 온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 웬 남자가 있었고 저에게 갑자기 욕을 하며 아이를 납치했다는 등 장모랑 눈이 맞아서 도망을 쳤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 뒤로 얼마 안가 아내까지 찾아왔고 아내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불쑥 찾아온 저 남자는 누구냐는 말에 아내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저랑 장모랑 눈이 맞아 도망을 쳐서 자기도 복수한다고 바람을 피운 거라고 하더군요. 무슨 헛소리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아내는 욕설만 하며 저에게 손찌검을 하는 걸 경찰을 불러서야 겨우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경찰서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주장했고 결국 저희도 변호사를 불러서 저희에게 불쑥 찾아온 상간남과 아내를 고소했죠. 알고 봤더니 아내는 제가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하자 채팅으로 남자를 꼬셨고 그 남자에게 거짓말로 제가 장모랑 눈이 맞았다며 말한 겁니다. 남자는 그 말을 다 믿었고 그 채팅으로 만난 남자가 아내를 도와준다며 모텔에 있는 저희를 잡으러 온 거였죠. 그러자 조사 결과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역으로 상간남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저를 찾아와서는 싹싹 빌더군요. 자기는 진짜 몰랐고 자기가 알고 보면 사기 피해자라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도 없고 그냥 채팅으로만 잠시 대화를 나눈 것밖에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랬든 저랬든 유부녀를 만난 건 당신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 찾아와서 협박하고 난동 부리고 또 당신이 무조건 위자료 달라고 하는 게 당신이랑 바람 피운다고 했을 때 당신은 시인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그 여자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당신이 데려가서 잘 한번 키워보라고 그렇게 저는 말하다가도 순간 번뜩 그 상간남에게 묻기를 혹시 아내 아이가 당신 아이는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시기적으로 보면 임신 뒤에 그 여자가 연락하게 된 거라며 자기가 아내와 채팅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싹 다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걸 기반으로 둘 다 고소를 했고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는 또한 본가의 사정을 말씀드리자 부모님께서는 큰 한숨을 내쉬었고 장모님께서 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장모님을 모셔두고 현재 아이는 장모님이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의심 끝에 친자 확인을 했으나 다행히도 제 아이인 게 맞았네요. 아내와는 소송 중에 있으니 조만간 이혼이 될 듯 싶습니다. 약간의 집착적인 증세가 이 정도로 번질 거라고 저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었는데 세상 멀쩡해 보이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친 여자가 되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 돋습니다.